부정 극복을 강의를 준비할 때 사실 되게 어렵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만 이랬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상황이야. 뭔가 나는 이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 사업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다 보면 결국에 보이는 부정이 너나 나나 개나 쟤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똑같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겪는 부정, 1년 뒤에 겪는 부정, 3년 뒤에 겪는 부정, 10년이 지나도 겪는 부정은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겪는 부정은 똑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부정이 없는 시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기든 상황이든 혹은 사회가 혹은 내 사정이 혹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친척 때문에 어떠한 부정들이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부정이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만 내가 안다면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이 뉴스킨을 만났을 때 그 엄청 그 위에 계신 엄청 이제 뉴스킨을 막 30년 정도 하신 그 한국의 사업자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되게 그 머리에 각인이 된 그 말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책으로 뉴스킨을 알게 된 사람은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으로 뉴스킨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굉장히 생물 같기 때문에 어떤 고정돼서 있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 같이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또 기억에 남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뭔가 힘듦이 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시스템 속에 있어라 라는 그 세 번째 말이 저를 굉장히 뚝심 있게 지키게 했던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시는 부정들이 모양도 다를 수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고 색깔도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겪은 부정이든 제가 겪은 부정이든 언젠가는 서로 나눠 가질 부정들이기 때문에 나만 이런 상황인가? 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고, 평생 이럴까? 라는 생각도 하실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아, 무언가 왔구나. 그러면 난 또 무언가를 흘려보낼 때가 됐고, 또 그걸로 내가 뭔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그 강의 내용이 먼저 그 내용이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오케이가 되면 오늘의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세 개로 나눠봤거든요. 초기 뉴스킨을 만났을 때 소나 돼지나 닭이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부정.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그 부정은 이제 넘어갔는데 내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으로서 어떤 이 부정을 뭐로 견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플하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두 번째고요. 그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뭐 TR 팀 챌린지도 하고 있고 마라톤도 가고 있고 제주도 트레킹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시스템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팀으로서의 부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제가 구분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일단 초기 부정 극복은요. 뉴스킨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부정이 아니에요. 이미 뉴스킨은 좋아. 제품이 좋거나 수익 구조가 좋거나 문화가 좋거나 혹은 패밀리의 사장님들이 좋거나 뭔가 뉴스킨의 뭔가는 내가 좋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부정이 초기의 부정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해했어. 난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과 정확히 왜 좋고 정확히 왜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올 수밖에 없는 부정이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는 그 부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도 계신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야, 진짜 모르는 애가 야 지나가는데 옆에서 야, 너 그거 다단계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웃음이 나는가? 아니면 어씨, 뭐야 씨. 뭔지 아시죠? 어씨, 다단계 씨. 막 이렇게 되는지 친구가 야, 너 다단계 아니야? 야, 너 이제 하다 하다 다단계까지 해? 했을 때 다단계 하는데? 라고 반응이 하는지 아니면 아, 개빡친다 이러면서 뭐 화가 나가지고 스파사님 제 친구가 나보고 너 이제 하다 하다 다단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이 나오는지 그냥 이거는 뭐냐면 내가 뉴스킨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전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를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냐? 그게 내 마음속에 확고하면요. 옆에서 다단계라 하든 피라미드라고 하든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그가 말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내가 하는 뉴스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명욱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야, 명욱이 완전 뚱뚱하지 않냐? 이랬을 때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나 뚱뚱하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호 사장이 앞에 있는데, 야, 선민이 뚱뚱하지 않냐? 이러면 명호 사장님이 상처를 안 받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아세요? 왜냐면 난 선민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지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애가 막, 야, 지혜 너무 못생기지 않았냐? 이러면 제가, 헐, 지혜가 못생겼대. 막 이러면서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거한 거예요. 야, 너 다단계 같은 거 하냐? 했을 때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다단계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너 다단계 같은 거 하냐? 했을 때 전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뉴스킨이 그가 말하는 다단계가 아닌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경제학 쪽 전문가들이 이렇게 피라미드, 불법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 지을 때 가장 많이 갖는 기준이 무언가를 구매해야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점으로 굉장히 삼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뉴스킨을 처음 만나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기준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혹시 나는 이 기준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요, 우리나라에 직접 판매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물건을 써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기적으로 사지 않으면 탈퇴가 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가입을 할 때 그럼 10,000원짜리만 사도 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최소 50만 원, 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최소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보통 불법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쉽게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야, 불법 피라미드에 당하지 않으려면 가입할 때 제품을 필수로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이 자신감부터가 옆에서 다단계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전혀 상처받을 것도 없고 친구가 야, 난 다단계 제품 같은 거 안 써. 이러면 응? 쓰지 마. 근데 이건 다단계 제품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 제가 보통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단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하는 설명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먼저 풀어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드려야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데서 사는 제품과 뉴스킨과 같은 제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뉴스킨의 제품은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랑도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쿠팡 같은 데서 사는 제품들은 내가 100원을 제품을 쓴다면 그 중에 3에서 5%도 원가에 쓰지 않는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제품의 원가를 좋은 걸 썼어요라고 해도 10% 넘는 제품이 거의 없다. 근데 뉴스킨은 최소 원가 기준이 22%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가에 들어가는 비율이 일반적인 제품보다
최소 4배 이상이 높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은 가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원가의 비율이 이만큼 높은 제품이라면 당연히 썼을 때 기미가 벗겨지고 주름이 펴지고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원가에 그만큼 돈을 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 이익은? 회사 이익은 오히려 뉴스킨은 20%라는 회사 이익을 철저하게 가져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럼 다른 제품, 다른 회사는 원가도 돈을 안 쓰고 회사도 안 가져가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는 거냐? 그럼 요즘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유통이나 광고비, 즉,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돈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과 같은 제품은 유통이나 광고비에 전혀 쓰지 않고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셀링과 레퍼링을 당신에게 주겠다. 원가의 22%, 회사 20%, 나머지 58%는 당신이 쓰고 좋은 걸 소개했을 때 얼마나 많이 소개가 나느냐에 따라 58%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제품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제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난 다단계 제품 같은 거 안 써. 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말하는 다단계 제품이 아닌 회사의 제품이 소비자를 위한 제품인지, 혹은 직접 내가 제품을 써보고 정말 좋아서 좋은 마음에 소개를 하는 이 제품, 소비자가 원가에도 높은 돈을 쓰고 내가 소개했을 때 돈도 받을 수 있는 제품, 두 가지 제품 중에 무엇이 더 좋은 제품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뉴스킨과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차이점이 뭐냐? 뉴스킨의 제품은 원가의 22%를 사용하고 있는 직접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저희 회사는 유통을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아메이나 애텀이나 즉 다른 제품들은 자사 개발 제품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가에 들어가는 비율이나 회사 이익에 들어가는 비율, 직접 소개비에 대한 비율에서 퍼센트지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에게 퍼센트지를 다 떼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뉴스킨이라는 제품이 왜 다른 다단계 제품들과도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정은요. 이거 하나예요. A라는 사람이 뉴스킨의 티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너무 살이 많이 빠지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대와 같은 탄력으로 몸이 완전 쫙쫙하게 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제품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친구가 야, 그래? 그럼 나는 얼굴이 고민이니까 갈바닉을 좀 해볼까? 갈바닉을 막 한 거예요. 갈바닉을 했는데 열흘 만에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하고 C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C가 성형 없이 정말 갈바닉과 TR과 이 뉴스킨 파마넥스 여러 제품들을 통해서 정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원했던 모든 걸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C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본인이 체험한 제품이 너무 많아서 여러 명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야, 너 유스스펜 먹어봐. 메타 먹어봐. 루미스파 써봐. 리프트팩 써봐. 갈바닉 써봐. 여러 명한테 소개가 난 거예요. 이랬을 때 A, B, C 중에 누가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친구 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동공이 흔들려요. 제가 이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사람 지금까지요. 제가 진짜 이거 몇백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단 한 명도 바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 질문을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속으로 A라고 생각했죠?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가 갖고 있는 편견을 내가 지금 간파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다 벌어가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뉴스킨 제품 아무리 좋아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다 벌어가는 다단계잖아 라는 생각이 아무리 제품이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우리 패밀리 그룹 사장님들이 좋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을 왜 하지? 하고 듣다가 ABC 중에 누가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순간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아, 뉴스키는 내가 생각한 피라미드 다단계랑 다르구나라고 바로 깨졌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깨지지 않았으면 A잖아요. 뭐 뉴스키는 아무리 그래봐야 A잖아요. 왜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쵸? 근데 전부 A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A라고 생각했죠? 했는데 아니요, 저 C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다 말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맞아요. A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온갖 뉴스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말하고 실제로 직접 판매 회사의 90% 이상의 회사들이 다 A가 벌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나쁘다고 생각해요? A는 한 명밖에 안 했고 B도 한 명밖에 안 했고 근데 C는 여러 명한테 소개를 했는데 결국 여러 명 한 C보다 A가 더 돈 벌어가면 한국인들 특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쓰면 A가 돈 벌까 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뉴스키는 어때요? A가 돈 더 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버냐면요. C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그 친구에게 꼭 설명을 해주셔야 아, 뉴스킨이 내가 생각하는 다단계가 아니구나라고 편견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설명을 꼭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패밀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단계야? 야, 너 지금 나한테 다단계 소개하냐? 라는 표정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응? 다단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응? 다단계 아닌데? 우리 멀티 레벨인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부정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더치페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 사장님이 커피 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깨지 못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스폰서 사장님이 밥 사는 게 당연하고 스폰서 사장님이 커피 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들 마음속의 뉴스킨을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더 벌어가니까 네가 커피 사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 스폰서가 커피 사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 내 파트너들은 내가 커피 사는 게 당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치페이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1번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기운을 뿜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를 딱 하면, 당연하지 않나? 당연히 부정의 기운, 나 안 하는데요? 저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정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부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뽐내는 게 막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막 나를 좀 이렇게 낮추고 숨기고 내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나를 좀 이렇게 가려야 겸손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굉장한 부정이거든요. 그럼 너무 놀래는 거예요. 아니, 나 그냥 내성적인 거고. 나는 안 말하고 싶은데. 이게 왜 부정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나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만 듣고자 하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막 적극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긍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아, 제 친구가 저한테 막 다단계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요. 저 너무 기분 나빠서요. 뉴스킨 너무 어렵고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나 큰 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을 듣는 스폰서도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업을 펼치는 사람인데 나의 부정을 이 사람에게 전달시킴으로써 나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스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파트너분들이 저 TR 거절당해가지고요. 아, 너무 기운 빠져요. 나 TR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TR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분이 벌써 어때요? 기분이가 하늘을 찔러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혹시 제가 TR 전달하는 게 어려운데 무슨 강의를 들으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강의 10개 추천해 주세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가 막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내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할 때 내 스폰서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폰서의 에너지가 올라야 그 올라진 에너지로 나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폰서의 에너지를 깎아버리면 그 깎인 에너지로 내 팀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스폰서와 내 형제 라인들과 내 팀의 분위기를 업시킬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긍정이고요. 내가 무심코 한 어떤 말이 내 팀의 사기를 깎는다거나 내 스폰서에게 걱정과 근심을 준다 하는 순간 그 스폰서의 근심의 부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를 짜서 팀으로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가 빨간색으로 물들면 그 주변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간 기운을 내뿜을 건지 보랏빛 기운을 내뿜을 건지 파란 기운을 내뿜을 건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꼭 내가 부정의 말을 해야겠다. 나 진짜 이게 너무 고민이고 도저히 예쁜 말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내 상위 스폰서에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스폰서에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비즈니스 스폰서는 그냥 간단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SBA 이상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그 어떤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이 SBA 이상은 웬만해선 에너지가 깎이지 않아요. 다 그런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SBA가 아닌 스폰서에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스폰서의 에너지가 깎이고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해결책을 위한 대화를 하셔야 된다. 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지쳐요.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대화를 하셔야 정말 건설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퀴즈예요. 자, 뉴스키는 땡땡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1번부터 5번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번호를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아,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이거다. 여러분들 자세인 것 같으세요? 태도인 것 같으세요? 에너지인 것 같으세요? 기세인 것 같으세요? 교육인 것 같으세요? 뭐 교육도 있고 태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그때그때 다 맞아요예요. 그때그때 다 맞아요. 그치만 다. 내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자세 사업인 거고요. 내가 태도가 흔들릴 때는 태도 사업인 거고요. 내가 에너지가 약할 때는 에너지 사업이 돼야 돼요. 내가 기세가 약할 때는 기세를 끌어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교육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교육 사업에 미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나의 부정을 깨줄 수 있는 뭐 하나라도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5가지 중에 하나만 잡고 가시면요.
나머지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이라고 썼던 그것을 집중하신다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 중에서도 교육 사업이면서 복제 사업입니다. 나의 부정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이게 교육 사업이고 복제 사업인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고 가르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게 뭐고 내가 아는 게 뭔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많은 내용을 다 오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 사장님들이 가장 놓치고 가기 쉬운 것을 두 가지를 제가 꼽아왔습니다. 뭐냐면요. ABC 기법과 티업 기법이에요. 내가 만약에 뉴스킨을 시작한 지 아직 2년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EBP는 그냥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BA까지는 모르겠지만 뉴스킨 제품 아무것도 모르고 뭐 뉴스킨 보상 설명할 줄 모르셔도 이 두 가지를 잘하시면 EBP를 가요. 근데 이거 두 개만 잘하면 EBP까지만 가요.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잘하면서 제품도 잘 알고 보상도 잘하시면 티멜트까지 가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 골격은 티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티업이 뭐냐? 티업은요, 골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골프공을 티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티업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티업을 하시면 골프공의 색깔이 바뀌나요, 혹시? 그러면 티업을 하시면 골프공의 모양이 바뀌나요? 골프공의 사이즈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티업을 한다는 뜻은 바닥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공을 티 위에 올려놔서 잘 보일 수 있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제품을 티업한다 했을 때 제품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먹고 좋았던 사례들이나 이 제품에서 내가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설명함으로써 이 제품이 잘 보이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티업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스폰서 티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EBP를 가냐 못 가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내 스폰서를 내가 얼마나 잘 티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라인을 어떻게 티업하는지,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티업해서 초대하는지, 이 티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티업을 잘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ABC 기법에서 나옵니다. ABC는 뭐냐면요. A, 어드바이저, 즉 스폰서, 충고하는 사람. B,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나죠, 나. C는 커스터머, 고객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내가 C, 커스터머를 A, 어드바이저 스폰서한테 데리고 가는 상황을 ABC 기법이라고 해요. 이때 잘못된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B가 C한테 A를 만나러 가는 약속을 잡는데 A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까먹어서 제품 설명만 하고 시스템 설명만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A가 말을 해야 되는데 B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있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있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있잖아. 내가 말을 더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가 설명을 할 때 C 눈치를 보는 거예요. C가 잘 듣고 있나? 그래서 내 눈이 A를 보는 게 아니라 C를 보는 거야. 잘 듣고 있나? 잘 보고 있나? 막 물도 막 갖다 주고. 덥지 않아? 막 선풍기 켜주고. 그리고 A한테는 만나서 C에 대한 티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우, 스폰서님,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고요. 어떤 친구고, 뭐 하는 애고, 정말 저랑 너무 친한 친구고, 이런 애고, 저런 애인데요. 설명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는 순간, C가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 자, 다단계. 자, 설명 좀 해봐라. 네가 다단계의 스폰서냐? 너가 내 친구 꼬드긴 년이냐?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이제 뭔 설명을 해도 C는요, 잘 들리지가 않게 돼요. 그럼 이건 티업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티업이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렵게 C를 A한테 데려갔는데 A의 역할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B가 가면서 아 뭐야 A 스폰서님 설명도 안 해주고 C 초대도 안 되고 아유 뭐야 나 그냥 이제 초대 안 할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B한테 B가 뭘 해야 되는지를 A가 빨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B가 뭘 해야 되느냐? B가 C한테 할 건 딱 하나예요. A를 티업하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스폰서님인데, 근데 이 티업이 뭐예요? 티업했다고 공 사이즈 바뀌면 안 되고 색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내 스폰서가 머리가 길지 않아. 근데 막 머리 길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쁘지 않은데 너무 예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업이 뭐였고 뉴스킨을 어떻게 만나신 분이고 어떤 임상이 있고 지금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고 뉴스킨에서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장님이시니 내가 약속을 잡았으니 이번에 가서 이분에게 이런 설명을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 적어도 설명을 듣는 10분에서 20분 동안은 집중해서 들어주면 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시는 게 정확한 A에 대한 티업입니다. 그래서 ABC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그걸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보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B는 A한테 뭘 해야 되느냐? C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냥, 저 친구 하나 데려갈 거니까요. 초대 좀 해주세요. 저 누구 하나 데리고 갈 거니까요. TR 결제 좀 시켜주세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성향은 좀 이렇고, 나이는 이렇고, 뭐 어떤 질병이 있었고, 혹은 뭐 애는 몇 명이고, 뭐에 집중하는 친구고, 뭐를 좋아하는 친구고, 뭐는 좀 싫어하고, 뭐는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전 정보를 주는 거. 어떤 제품을 쓰고 있다. 혹은 뭐를 쓰게 하고 싶다. 어디로 초대하면 좋을까요를 사전에 협의를 A와 하셔야 돼요. 그러면 A는 C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C가 C를 A에게 데려왔을 때 B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합주기. 자, 따라해보세요. 합주기. 밑에 따라해보세요. 혀 깨물기. 혀를 언제 깨무냐? 말하고 싶을 때 깨무시면 돼요. 아, 자, 자, 말하고 싶으면, 오케이? 근데 나 제품 쓴 얘기 하고 싶어? 나 그 제품 알아? 나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A를 존중하고 A가 티업이 됐을 때는 B가 조용히 있어야 A가 정확하게 C를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A가 무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B가 자꾸 끼어들면 A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없고 C는 사실 B가 더 친하고 B가 편하기 때문에 B한테 듣고 싶단 말이에요. 굳이 불편한 A랑 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B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C는 더 B 얘기만 듣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B가 완전 조용히 하고 눈을 C를 보는 게 아니라 A를 봐야 돼요. C가 잘 듣나 안 듣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A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A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면 C는 자연스럽게 A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C를 보고 있으면 C는요, 바닥을 봐요. 핸드폰을 보거나 종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A도 C를 보고 B도 C를 보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B라도 A를 봐주면 C가 좀 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때 A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시고 파트너가 생기다 보면 A의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C를 시스템으로 초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정확하게 결제를 그 자리에서 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말을 해주냐? 아유, 쓰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추천은 드리지만,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무조건 써보세요. 저 믿고 써보세요. 써보시고 별로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보증할게요. 정말 B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클로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B를 칭찬을 막 해주셔야 돼요. A가. B가 이미 저로부터 다 교육 받으셨고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 정말 제품 안내 잘하시는 분이니까 원하시는 거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B와의 연결점을 A가 다시 잘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ABC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EBP 가는 거요 정말 쉬워요. 진짜 이 EBP는요 T업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 끝나고 ABC 기법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ABC 기법과 T업 기법의 목표는 초대입니다. 목표가 초대가 아닌 기법은요, 하등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30분, 1시간, 3시간을 얘기했어도 결국 초대 멘트를 날리지 않고 초대를 완성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헛것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초대를 했다? 그럼 그날은 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초대하기 위해 티업을 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팀의 부정 극복인데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옳고 그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이 팀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보다 방향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야. 근데 내 스폰서가 일로 가재. 그러면 그냥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갔다가 꺾으면 돼요. 내가 길을 잠깐 헤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팀의 방향이 분산이 되는 순간에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차라리 잘못 가는 게 나아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 자리에 포류하는 것보다 같은 방향을 맞춰서 잘못 가면 아, 잘못 갔네. 일로 갑시다 하고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옳고 그름보다 방향을 맞추려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깨달은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 비즈니스 리더가요, 틀릴 수 있어요. 왜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릴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기꺼이 같이 그 경험을 나눌 함께할 리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폰서의 하나의 기둥으로서 내가 리더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내 비즈니스 리더가 가는 그 틀린 길도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아무 데도 못 가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표류하는 것보다는 그래 까짓것 졸라 틀려 보이지만 같이 가봅시다 하고 같이 틀린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결과를 키우는 건 어디를 가리키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화살표가 같이 가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뉴스킨에서는 틀리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해선 틀리지가 않아요. 웬만해서는 어쨌든 경험이 쌓이고 어쨌든 성과가 나고 크고 작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초기 사업일 때 겪는 부정, 또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부정, 또 내가 팀워크를 만들면서 있는 부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부정이 내가 몰라서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배우고 경험해낸다면 그 부정이 강한 긍정으로 바뀌어요. 부정이 아예 없잖아요? 부정이 아예 없다는 건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액션을 할수록 부정이 많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자꾸 걸리지? 내가 그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부정이 강할수록 강한 긍정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요. 강한 긍정이 되면 그게 내 비즈니스 10년을 이끌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긍정은 결국 강의와 액션만이 나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깨울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지금 부정 속에 있다. 내가 뭔가 스폰서랑 방향이 한 방향이 잘 안 된다. 내가 피라미드 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라는 단어에 아직도 움찔거린다. 내가 뭔가 이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무언가 느끼는 그 부정이 있다면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전달하시고 스폰서 사장님과 많이 미팅해 보시고 많이 초대해 보시고 많은 걸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부정이 내 칼이 되고 내 총이 되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정 극복 메인 세션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어느 포인트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포인트가 다 있는 분은 보통 없거든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보통 한두 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한두 개가 나는 어느 포인트인지.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해결책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 스폰서를 무조건 붙잡으셔야 돼요. 비즈니스 스폰서를 붙잡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얘기하셔야 돼요. 한 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주 하루에 1분이라도 그냥 여보세요? 잠깐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해서 끊으세요? 하고 끊더라도 정말 자주 연락하셔야 이 부정이 강한 긍정으로 바뀌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 너무나 좋은 에너지로 지금 저희 그룹이 막 나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있는 그 부정을 강한 긍정으로 바꾸시는 하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